안녕하세요, 신혜필입니다. 제가 오늘 보고 온 영화는 바로 그 유명한 8번 출구라는 작품인데, 사실 이 영화 자체가 유명한 것이 아니고 원작 게이밍 공포 영화가 23년도인가 24년도에 한참 좀 유행을 탔던 걸로 알거든요. 뭔가 제 스타일은 아니어서 막 그렇게 찾아보진 않았었어요. 근데 이제 어떤 느낌, 어떤 컨셉의 게임인지는 알고 있었거든요. 일명 백룸이라고 해가지고 약간 계속 반복되는 그 환경에서 뭔가 갇히는 듯한 공포 게임이 이번에 이렇게 영화로 만들어졌다고 해가지고 솔직히 처음에는 이게 영화로 만들어질 건덕지가 있나? 왜냐면 제가 알기로 이 게임에 특별히 스토리가 없는 것으로 알아가지고 대체 뭘 어떻게 확장시켜가지고 작품으로 만들겠다는 건지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도 어쨌든 그 시도 자체가 궁금하기도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원작 리메이크작을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어가지고 이번에도 좀 경험을 해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내가 이 작품을 본격적으로 즐기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게임을 해보고 가야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제가 게임을 플레이를 했거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신혜필입니다. 수요일에 8번 출구라는 일본 공포영화가 개봉을 한대요. 이거는 내가 직접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근데 문제가 제가 게임을 못하거든요. 저 진짜 게임 무서워. 그냥 이렇게 옆에를 봐야 되나? 어떻게 앞으로 가요? 아 이거 뭐야? 안 끝나. 왜 그럼 이렇게 막 이 도트 이거 아까 사람이 있었나? 제가 지금 맞게 가고 있는지 제가 어떻게 알 수 있는 거죠? 진짜 그냥 스트리밍 영상 한번 볼까? 씨발. 나왔어! 이제 여기서부터 정신을 똑띠 차려야 된다는 거지? 알겠다네. 나 이거 오늘 밤 샐 수도 있겠다. 1월 8일, 아저씨. 아까 그 눈. 담배. 저기 뭐가 있는데요? 저기 뭐가 있다고! 저기 뭐가 있다고! 가야 돼, 말아야 돼. 이거 이상현상이니까 그럼 뒤로. 이거 이상현상으로 치는 거지? 나 절대 저기까지 가는 게 무서워서 그런 게 아니고 이거 이상하잖아. 전 길 가다가도 이렇게 이상한 사람이 있으면 티 안 내고 그냥 조용히 근데 1로 바뀌었어요. 0이었던 게. 근데 너무 무서워. 나 갑자기 너무 무서워. 나 못하겠어. 어떡하지? 야, 나 공포영화 이거 영화도 못 보겠는데? 야, 8번 출구 공포영화 되게 무서울 것 같아요. 저 처음에는 뭐 이런 배경, 이런 소재로 어떻게 영화를 만들 수 있겠어 했는데 제가 직접 게임을 해보니까 되게 무서운 것 같아요. 무섭다. 나 못 움직이겠어. 나 뒤돌기 싫어. 뒤 못 돌겠어. 뒤돌면 너 있을 거지? 뒤돌면 진짜 있는 건가, 근데? 좀 궁금하다. 막상 뒤에 안 돌아보았더니 좀 궁금하긴 하네. 센 척 오지네. 다음에는 한번 뒤돌아볼게요. 내가 지금 니노미야 카즈나리가 되는 거임. 내가 주인공 시점으로, 이 시점으로 이제 그 영화를 보면 될 것 같아. 사실 공포 영화는 제가 보기만 하면 되고 저는 할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무서우면 눈 감고 귀 막고 하면 되는데 이건 제가 진짜 플레이를 해야 되니까 진짜 개짜릿하네. 개고수죠? 4번 출구죠? 너무 일찍 끝나겠네. 아무튼
이게 왜 하필 픽이 됐을까? 이게 한때 좀 외국에서도 그렇고 엄청 좀 화제였던 소재 같거든요. 백룸이라는 게. 그때 흐름 타가지고 아씨 이거 우리 못 참고 제작해야지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건지 모르겠는. 아닌가? 눈깔이 원래 이랬나? 아니야 안 그랬어. 돌아가. 응 안 돼. 돌아가. 아 무서워. 아 근데 나 진짜 또 공포가 뭐냐면 지금 내가 스테이지 5까지 왔는데 실수해가지고 스테이지 0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게 너무 공포다. 근데 내가 할 정도면 게임이 어려운 편은 아닌 것 같아. 뭐야? 이 공포 영화는 내가 봤을 때 이 게임을 했냐 안 했냐의 차이가 굉장히 클 것 같아. 나 지금 너무 무섭거든? 아이씨, 제가 뭐 틀렸어요? 뭐 틀렸지? 나 아까 다른 거 못 봤는데? 그 공포 게임... 어? 나 또 틀렸대. 뭐 틀린 거 없는데? 걔 억가 시스템 아니야? 계속 하다 보니까 좀 안 무섭다. 역시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라고. 오! 1! 없었어.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라고. 이제 또 정신 똑바로 차려. 지금부터는 다시 0으로 돌아가면 진짜 아까운 거야. 이제는 나올 것 같은데. 이상한 거 하나 나올 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 안... 이상하다. 이거 봐. 문이 이상하게 날렸어. 도망가. 나 스테이지 5다. 아, 스테이지 5에서 또 하면 또 무너지느냐? 아니면... 아이씨! 아씨! 아, 비껴! 여기 원래 아무것도 없었나? 그러면 저 언더바를 왜 해놓지? 어때? 나 지금 여기 지금 언더바에 뭐가 정보가 안 써져 있는 게 되게 찝찝하거든요? 뒤로 가자! 왠지 저 포스터 디자인상 저럴 거면 굳이 언더바를 안 해놓을 것 같아, 나 같으면. 뭐 정보를 써놓든지 할 것 같아. 정답? 똑같더라고. 유행 다 지난 공포 게임을 이렇게까지 힘들게 플레이해도 되는 걸까요? 목 아파. 뭐야! 아니지? 제로부터 다시 생각하는 이 세계 생활 아니지? 아니, 나 뒤로 가고 있었잖아. 네, 확실하게 그냥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요일날 개봉일 영화 보고 리뷰 남길게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제 원작 게임과 비교했을 때 이 영화가 어땠냐, 이 영화의 좋은 점은 뭐였냐, 의아한 점은 뭐였냐, 뭐 이런 부분일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로 그 게임과 비교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게임이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심지어 전 게임을 다 깨지도 못하고 중간에 빡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1인칭 시점으로 진행되는 것에 대한 굉장한 압박감이 있었고, 그 상황에서 뭐가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되게 혼자 진짜 그 상황에 고립된 느낌에 대한 몰입감이 엄청나가지고 플레이하는 동안 너무 무서웠고 한편으로 너무 재밌기도 했어요. 일단 제가 느끼기론 게임 자체가 되게 뭔가 미니멀리즘을 추구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로딩 화면 같은 것도 그냥 딱 키자마자 바로 플레이가 시작되는데 뭐 뭔가 규칙도 설명이 안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좀 헤매다가 시작하는 그런 구성이잖아요. 보통 게임에서 추구하는 것들을 과감히 생략하면서 더 오싹하고 무서운 분위기. 진짜 그냥 영문도 모르고 갑자기 이 이상한 상황에 놓여진 사람의 정말 막막함으로부터 시작하는 그 공포가 어마어마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이 공포는 좀 그런 식의 되게 미니멀리즘과 신비주의 이런 데서 좀 기인하는 게 있는 것 같다. 이에 대한 뭐 스토리를 더 알고 싶다거나 내가 어떻게 이 상황에 놓였지만 이거를 탐구하고 싶지 않아. 난 그저 여기를 탈출하고 싶을 뿐이야. 근데
영화는 그렇게 게임을 경험하고 난 후에 이 영화가 어떻게 느껴졌냐, 살짝 투머치 토커 같다? 그러니까 투머치 인포메이션. 굳이? 약간 내가 알고 싶지 않았던 부분까지 이렇게 알려줄 필요가 있나? 근데 이게 8번 출구라는 게임을 엄청 재밌게 하시고 좋아하는 분들에게는 조금 선물 같은 느낌의 작품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약간 전체적으로 이 게임의 컨셉 자체를 더 확장시키려는 시도라고 느껴졌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는 생각을 그때는 못했었는데 영화를 보니까 알겠었던 게, 왜 굳이 8번 출구해야 되는가. 게임 구성 자체가 이상현상을 발견하지 못하면 계속 루프되는 현상이잖아요. 그게 결국 무한 반복되는 현상. 그러니까 8. 게임에서는 뭔가 그렇게 크게 와닿진 않았었는데 영화로 보니까 그게 뭔가 이미지적으로나 스토리적으로나 확 와닿으면서, 하지만 그것 말고는 나머지는 굳이? 진짜 그냥 굳이의 연속이었음. 예를 들어서 그 NPC로 나오는 되게 이 게임에서 강렬한 역을 차지하고 계시는 이 걸어가는 남자. 그러니까 NPC잖아요. 그리고 이 게임에서 제가 추측하기로인데 저는 맛보지 못했지만 이분도 뭔가 한따까리 하실 거란 말이죠. 나 정말 안 봐서 다행이다. 아무튼 그 장면이 영화에서 나오기도 하고, 이제 거기에서 오는 압도감도 있기도 하고, 그냥 이 배우분 자체에서 오는 좀 오라가 있기 때문에 되게 여기서 좀 처음에 재밌었는데, 갑자기 개뜬금없이 이분에 대한 서사를 또 풀어주려는 시도를 하다 보니까 신비주의가 깨지는 거예요. 나는 이 남자분이 계속 그냥 무표정한 얼굴로 뚜벅뚜벅 걸어가거나 소름 끼치게 웃는 표정만 짓는 거를 보고 싶었을 뿐인데, 이 사람이 되게 인간미 있게 감정을 드러내며 반응하는 씬을 보여주니까 확 깨! 그러니까 이게 또 어떻게 달리 보면은 이 영화의 또 나름 혁신적인 시도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약간 이야기로 넘어가 보자면, 어쨌든 게임 플레이하는 동안은 제가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게임을 진행하잖아요. 그게 초반에 영화에서도 그대로 재현이 되거든요. 심지어 롱테이크, 원테이크로 카메라가 끊기지 않고 진행되면서도 그 촬영 자체라든지 뭐 트랜지션 같은 것도 정말 부드럽고 유연하게 흘러가서 이런 식으로 흘러가면 재밌을 텐데 라고 초반에 좀 기대를 했었어요. 근데 그대로 계속 가다 보면 좀 지루할 것이라고 판단을 했는지, 아니면 좀 무리수일 것이라고 판단을 했는지 중간부터 이제 시점을 바꾸더라고요. 그걸 이제 지나가는 그 걸어가는 남자 시점으로 바꾸다가 원작 게임에는 등장하지 않는 어떤 꼬마 남자의 시점으로 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시도가 과연 네서서리했나, 과연 정말 필요했었나 라고 생각하면 저는 굳이? 물론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계속 진행하는 것은 힘들었겠지. 왜냐면 이게 러닝타임이 1시간 반이기 때문에 그거 내내, 심지어 그런 한정된 공간, 한정된 구성으로 1시간 반을 가득 채우기에는 너무나 뭐 어느 정도 그런 류의 뭐 변형은 있겠다라고 생각했지만, 나의 신비주의 미스터리 NPC 걸어가는 남자의 시점으로 그려줄지 몰랐다는 거야. 제 생각에 그거는 개인적으로 이 원작 게임의 가장 큰 매력 포인트 중에 하나를 과감하게 버린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야기를 더 확장시키기 위해서 어떤 게임의 큰 매력 포인트 하나를 희생했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물론 그 시점의 변화로 인해서 세계관은 확장되고 흥미롭기는 하나 매력이 전반적으로는 좀 떨어진 느낌을 지울 수는 없다. 어떻게 해서 저 남자는 이렇게 계속 걸어가게 되었는지 를 사실상 우리가 그렇게 궁금해하지 않았잖아요, 게임하면서. 궁금하셨어요? 전 게임하면서 그냥 여기 있는 설정과 같이 저 사람들도 그냥 그렇게 걸어가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굳이 그렇게 그리고 마지막 시점이 어떤 정체불명의 꼬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원작에 나오지 않는. 그러니까 그 캐릭터는 이 영화에서만 등장하는 주인공 스토리 서사에 관련된 캐릭터라서 급하게 만들었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래서 그와 관련해가지고 이 영화판으로 확장되면서 들어간 추가된 주인공의 서사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제대로 이해한 것이 맞다면 그냥 계속 반복되는 그 무료한 삶에 지쳐가지고 자신감도 잃고 그냥 어떤 삶에 대한 의욕도 되게 놓치고 있는 남자가 어느 날 갑자기 개뜬금없게 아빠가 되게 생겨가지고 그거에 대한 고뇌를 또 엄청 하는 것처럼 그려져요. 심지어 헤어진 연인에게서 임신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아씨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지? 하고 고뇌하다가 8번 출구에 갇히게 되는 건데, 그 상황에서 되게 아이에 대한, 그러니까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에 대한 죄책감을 엄청나게 반복해서 묘사를 하거든요. 너 이 아이 버릴 거야? 너 얘 진짜 낙태시킬 거야?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과연 내가 진짜 아빠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애한테 계속 뭔가 몰아붙여 세우는데, 저는 그게 되게 보수적이고 되게 촌스럽게 강요한다고 느껴졌어요. 그 상황에서 본인의 어렸을 적 자신을 투영한 듯한 모습으로
고뇌를 하고 거기서 죄책감으로 막 피를 흘리고 애기들이 절규하는 소리를 내고 지하철에서 막 싱글맘이 애 안고 어쩔 줄 몰라 하는데 어떤 행인이 버럭버럭 소리 지르는 씬을 넣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온갖 죄책감을 얘한테 강요하면서 너는 결국 아빠가 되어야 할 몸이란다 신지 막 이런 식으로 신지 올라타라. 그게 뭔가 이 주인공으로서 당면해야 될 과제라고 느껴지기보단도 아 졸라 너무하네 걔 억까네 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이 영화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결국 그럼에도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 이거. 저럴 때 애를 가지면 안 돼요 여러분. 저러다가 다 금쪽 상담소 되는 거예요. 그냥 이 이야기 자체가 어쨌든 말하고자 하는 바를 객관적으로 그냥 일단 받아들여야지 하면서 자꾸 아씨 에반데 이 얘기를 왜 꺼냈냐면 제가 느끼기로 그 중간에 등장했다던 정체불명의 꼬마가 주인공의 미래의 아들인 것처럼 뭔가 되게 은유되는 씬들이 많고 대사로만 유추해봤을 때는 한편으로 그 아이가 과거의 자신일 수도 있겠다라는 뭔가 소스로 또 살짝 흘리거든요. 둘을 되게 동일시하는 듯 연결시키는 듯한 시도가 많아가지고 이조차 그 8번의 저주인가 끝없이 반복되는 이 인간의 삶을 묘사한 건가. 결국 주인공 시점에서 뭐 미쳐버린 리제로 이 세계부터 다시 시작하는 생활 뭐 이런 거를 그리려고 한 건지 모르겠으나 되게 복잡한 상황에서 뭐 아이를 가진 뭐 이런 설정을 굳이 넣었어야 됐는지가 납득이 안 된다. 아무튼 영화는 그렇게 중간에 시점을 바꿔가기도 하면서 아니면 주인공의 스토리를 꾸역꾸역 밀어넣기도 하면서 정말 지루하지 않게끔 하려고 최대한 노력하면서 고군분투하긴 하는데 그 과정에서 역시나 답답한 점은 좀 지울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맞이한 엔딩은 사실상 조금 아쉽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순탄했긴 한데 저는 그래도 뭔가 마지막까지 조금 희망을 갖고 있었나 봐. 결국은 주인공이 8번 출구를 통해서 탈출을 하고 아버지가 되려는 듯한 마음을 조금 이제 먹고 새롭게 시작하려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거든요. 그러면서 여자친구가 병원이라는데 약간 낙태하려고 병원에 갔나 보지. 거기서 아 그냥 내가 바로 갈게 기다려 뭐 이런 식으로 말하고 다시 지하철을 타는데 이게 또 루프다 보니까 주인공이 처음 오프닝 씬에 등장했던 대로의 상황에 지하철에 타는 거예요. 애기가 빽빽 만원 지하철에서 울고 있고 그걸 보고 야 애기 좀 조용히 시켜 막 이러면서 행패 부리는 행인. 근데 첫 번째 상황에서 주인공은 그냥 이어폰 들으면서 쌩까고 내렸단 말이에요. 두 번째 상황에서는 주인공은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 그것이 관건이잖아요. 거기서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게 온갖 경험을 했지만 결국 그럼에도 안 변했으면 좋겠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그 상황을 보고도 또 이어폰 들으면서 쌩깠으면 좋겠는 거야. 그럼 그 사람은 또 내려가지고 8번 출구를 또 플레이하지 않을까라는 살짝 생각이 들면서 그렇게 좀 비관적으로 흘러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나쁜 게 아니라요. 왜냐면 그동안 이 영화에서 보여줬던 그 주인공의 스토리가 좀 저는 촌스러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제발 그렇게 끝내주지 않았으면 좋겠었어요. 두 번째 상황, 그러니까 엔딩에서는 주인공이 뭔가 액션을 할 것처럼 하고 끝난단 말이지. 까비. 안 변했었어야지. 그렇게 엔딩을 내버리니까 그동안 이 영화가 말하고자 했던 그 촌스러운 스토리가 정말 진심에서 하는 말이었구나라는 게 느껴져서 더 아쉬운 거야. 일본 영화는 진짜 왜 그러는 거야? 왜 그렇게 교훈을 못 잃어? 왜 그렇게 특유의 그 뭔가 흐리멍텅한 되게 낙관적인 위로 그런 거를 항상 담으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그걸 왜 굳이 넣었어야 됐나 싶어. 아싸리 공포 영화로 갈까 하면 깔끔하게 공포로만 가지. 왜 그런 시답지 않은 갑자기 교훈, 요즘 젊은이들에게 교훈 뭐 이런 식으로 막 이야기를 넣으려고 해가지고 이도저도 아니게 만들어낸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 아이디어 진짜 죽이는데 깔쌈한데 그냥 이 정도로 느끼기만 하면 되는 거지. 뭘 그렇게 쑤셔 넣으려고 해. 이걸 왜 굳이 영화로 만들고자 했을까?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그 꼬마 친구가 플레이를 되게 잘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까불지 말고 쟤한테 버스 타면은 바로 8번 출구 통과할 것 같은데. 공포게임 원작인데 영화도 재밌는 거 뭐 있나요? 저 추천 좀 해주세요. 다른 거 좀 보고 싶어요. 제가 지금 생각나는 거는 사일런트 힐? 뭐 이 정도밖에 없는데 그래도 조만간 이제 또 재밌는 영화들이 진짜 무더기로 개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극복해 나가보자고!